안녕하세요. 컬러 매니지먼트 전문가의 진근영입니다. 오늘은 벤큐에서 새로운 모니터 캘리브레이션 프로그램이 발표됐는데요. 팔레트 마스터 얼티밋이라는 하드웨어 캘리브레이션 프로그램입니다. 자, 오늘은 이 팔레트 마스터 얼티밋으로 벤큐 모니터에서 정확하고 올바른 컬러로 작품을 완성하기 위한 모니터 색감 교정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벤큐의 하드웨어 캘리브레이션 소프트웨어는 이전 버전인 팔레트 마스터 엘리먼트라는 게 있었는데요. 이번에 새롭게 발표된 팔레트 마스터 얼티밋은 이전 버전과 굉장히 많이 달라졌는데요. 우선 첫 번째로는 유저 인터페이스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벤큐의 이 모니터 캘리브레이션 소프트웨어가 갖고 있는 장점 중에 하나가 있을 건 다 있는데 프로그램이 매우 단순해요. 그래서 초보자도 전문가도 몇 번만 작동을 해보시면 쉽게 사용하실 수 있는 장점이 있었는데요. 이번에 얼티밋 버전도 제가 사용을 해보니까 초보자께서도 쉽게 사용하실 수 있도록 디자인되어 있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전문가 기능을 어딘가에 숨겨놓지 않았어요. 직관적으로 배치해서 전문가들께서도 바로바로 찾아서 하실 수 있고, 또한 초보자께서도 몇 번만 하시다 보면 전문가 수준의 모니터 색상 교정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팔레트 마스터 얼티밋에서 새롭게 추가된 기능이 하나가 있는데요. 바로 듀얼 모니터 컬러 매칭 기능입니다. 듀얼 모니터 컬러 매칭 기능은 하드웨어 캘리브레이션을 지원하는 다수의 타사의 여러 프로그램들 중에서 제가 알기로는 딱 두 곳, 벤큐 포함해서 딱 두 곳만 이 기능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께서 벤큐의 SW 시리즈, SW270, 271, 321C, 272Q, 그리고 272U 사용하고 계신다면 지금 바로 벤큐 팔레트 마스터 얼티밋으로 모니터 캘리브레이션 프로그램을 바꾸시고요. 또 같이 사용하시는 모니터와 컬러 매칭도 지금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자, 지금부터 벤큐 모니터에서 팔레트 마스터 얼티밋을 이용한 색감 교정하는 방법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방송을 위해서 준비한 모니터는 벤큐 SW272Q입니다. 출시한 지 얼마 안 된 모니터이고요. 그리고 센서는 데이터 컬러의 스파이더 X2를 선택을 했습니다. 스파이더 X2도 신제품이고 모니터도 신제품이고 또 캘리브레이션 프로그램도 최근에 나온 거라서 이렇게 아마 깔맞춤 하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캘리브레이션 프로그램을 미리 설치를 해놨는데요. 여러분들께서는 벤큐 코리아 홈페이지 또는 제가 영상 하단에 다운로드 받는 링크를 이렇게 걸어 드릴 테니까 그 링크를 통해서 설치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설치하는 과정에 회원 가입하라는 안내 메시지가 나올 거예요. 구글 계정이나 애플 계정으로 회원 가입을 하시면 모니터 캘리브레이션을 할 때 감마, 색온도, 밝기처럼 이런 특정 값들을 자동으로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 예전에 어떤 값으로 모니터 색상을 교정을 했지라고 헷갈리지 않을 수 있어요. 그냥 갖다 쓰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또 모니터가 바뀌더라도 예전에 설정했던 값을 그대로 불러와서 적용하게 되면 일관된 컬러를 유지할 수 있는 장점도 있습니다. 자, 구글 계정과 애플 계정으로 미리 회원 가입하시면 됩니다. 설치하는 과정 중에 이렇게 자세하게 안내가 되니까 따라 하시고요. 자, 제가 그 방송을 위해서 미리 팔레트 마스터 얼티밋을 설치를 해놨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아이콘이 있죠? 더블 클릭하시면 이렇게 얼티밋 프로그램이 이렇게 실행이 됩니다. 자, 첫 번째 화면에서 보면은 왼쪽에 모델 네임 그리고 캘리브레이터라는 부분이 있죠. 자, 여러분들께서 이 부분을 벤큐 SW272Q 또는 여러분들께서 갖고 계신 모니터가 자동으로 인식이 되니까 이렇게 선택만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캘리브레이터는 저는 오늘 데이터 컬러의 스파이더 X2 울트라라는 제품을 사용하기 때문에, 자, 여기 캘리브레이터를 눌러보면은 쭉 내려오면 스파이더 X2 있죠? 자, 이렇게 선택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얼티밋이 모니터와 캘리브레이터를 자동으로 인지하는 순간 이 스타트라는 버튼이 활성화가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나는 모니터도 그리고 캘리브레이터도 설정을 했는데 스타트 버튼이 활성화 안 돼요 라고 한다면 뭔가 연결이 안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연결 다시 한번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스타트 버튼을 누르고 다음 단계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뭔가 이렇게 좀 복잡한 두 번째 단계가 나왔습니다. 자, 우선 화면 설명을 먼저 해보겠습니다. 자,
왼쪽 상단에는 캘리브레이션 타겟이라고 해서 한마디로 말하면 뱅큐에서 만들어 놓은 캘리브레이션 프리셋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굉장히 여러 가지들이 있죠. 좀 이따 설명을 드릴 거고, 그리고 그 하단에는 이 포토그래피 어도비 RGB가 루미넌스는 120, 화이트 포인트, 그러니까 색온도죠. D65 이런 식으로 이렇게 설정을 다 해 놓은 겁니다. 자, 그리고 에디트 타겟, 바로 이 부분이 칭찬을 하고 싶은 부분이에요. 이 에디트 타겟을 누르면 여기에 있는 이 루미넌스, 휘도죠, 색온도, 감마, 그리고 개멋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께서 직접 조절하실 수가 있는데요. 보통 캘리브레이션 프로그램들은 이런 것들이 어딘가에 숨어 있어요. 왜냐하면 어려우니까. 하지만 팔레트 마스터 얼티밋은 바로 직관적으로 전문가들께서 어디 찾지 않게 이렇게 배치를 잘 해놨습니다. 여러분들도 에디트 타겟이라는 것을 사용을 해서 여러분들만의 값을 찾아보는 거 한번 연습해 보세요. 자, 그리고 추즈 캘리브레이션 모드라고 되어 있죠. 자, 이렇게 눌러보면 1번, 2번, 3번 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모니터 캘리브레이션 한 그 값을 총 3가지를 저장을 해 놓을 수가 있어서 웹서핑을 한다든지 영화를 본다든지 또는 출력을 한다든지를 이 1, 2, 3번에 각각 저장을 하실 수도 있고요. 또 모니터와 함께 제공되는 하키퍽 1, 2, 3번을 눌러서 바로바로 또 적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른쪽에 보면은 이렇게 말발굽 모양의 이런 삼각형 모양이 있죠. 요거는 뭐냐면 사람이 볼 수 있는 전체 색의 범위예요. 요게 사람이 볼 수 있는 전체 색의 범위를 이렇게 평면으로 이렇게 그려놓은 건데요. 저기 점선이 있습니다. 이 점선은 이 어도비 RGB가 사람이 볼 수 있는 전체 색역을 다 커버를 할 수가 없으니까 이 점선만큼 이 안쪽에 있는 컬러들을 사용하겠다라고 규정한 넓이입니다. 이걸 보통 어도비 RGB 컬러 스페이스 또는 어도비 RGB 색공간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사람이 전체 볼 수 있는 범위에서 어도비 RGB는 요만큼을 규정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한번 바꿔볼까요? 자, 그러면 여기서 sRGB 한번 바꿔볼게요. sRGB로 바꿨더니 블루와 레드는 거의 위치가 비슷하지만 녹색 부분이 많이 축소가 됐죠. 자, 이렇게 사람이 볼 수 있는 전체 색역에서 이 각 색공간마다 그 넓이가 조금씩 다릅니다. 그 팔레트 마스터 얼티밋에서 이걸 아주 잘 설명을 하고 있어요. 자, CI, XY 색자표 그리고 UV 색자표 두 가지로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화면 설명은 이 정도로 하고요. 그러면 본격적으로 모니터 캘리브레이션을 위한 설정 값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모니터 캘리브레이션 방법을 소개하면서 제가 일률적으로 감마는 2.2, 색온도는 6500켈빈, 밝기는 160 칸델라로 하십시오 라고 그동안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요. 이게 맞는데 오늘은 조금 다르게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모니터 캘리브레이션을 하는 이유는 실은 모니터가 잘 만들어졌기도 하지만 각 분야마다 이 모니터 캘리브레이션을 해야 하는 값들이 서로 다릅니다. 모니터가 만들어질 때는 우선은 공장 캘리브레이션이라는 과정을 거쳐서 잘 만들어 놓고요. 뱅큐는 여러분들께서 여러분들의 분야에 맞게 색 교정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팔레트 마스터 얼티밋이라는 소프트웨어를 제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께서 사진 분야에 계신다 라고 한다면 sRGB나 어도비 RGB 색공간을 많이 사용하실 겁니다. sRGB는 감마는 2.2, 색온도는 6500켈빈, 그리고 휘도는 84 칸델라로 규정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84 칸델라는 요즘에 잘 안 씁니다. 굉장히 오래전에 만들어지기도 했고 또 너무 어두워요. 그래서 120 칸델라를 요즘에는 많이 사용을 하고 있죠. 자,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사진 분야에 있는데 나는 출력도 한다 라고 한다면 주로 어도비 RGB 색공간을 사용을 하실 거예요. 어도비 RGB 색공간은 감마 2.2, 색온도 6500켈빈, 그리고 밝기는 160 칸델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께서 작품의 최종 소비지가 어디냐에 따라서 이 색공간을 적절하게, 그리고 모니터 캘리브레이션 값도 적절하게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우리 이 뱅큐 모니터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모니터들이 아이맥과 같은 또는 맥북 프로와 같은 애플 디스플레이와 연결해서 듀얼 모니터 구성해서 많이 사용하시잖아요. 이때
어쩔 수 없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색 편차를 더 줄이기 위한 모니터 캘리브레이션 방법도 있습니다. 그 방법은 2016년 이후에 나온 애플의 모든 디스플레이는 DCI P3라는 색 공간으로 딱 정해져 있어요. 이게 바뀌지 않아요.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벤큐 모니터와 애플의 디스플레이의 컬러를 비슷하게 맞추기 위해서는 DCI P3라는 색 공간을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한번 볼게요. 자, 먼저 sRGB를 기준으로 설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자, 프리셋이 있죠? 자, 이렇게 sRGB 이렇게 선택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값들이 쭉 나옵니다. 자, 볼게요. 루미넌스 120 칸델라 정해져 있죠? 그리고 화이트 포인트 색온도입니다. CI 기준으로 D65, 데일라이트 65, 그러니까 6504 켈빈이 되는 거죠. 그리고 개못은 sRGB, 그렇죠? 그리고 감마는 2.2, 블랙 포인트, 모니터가 가장 어두울 때의 밝기이죠. 앱솔루트 제로. 그러니까 이 모니터가 낮출 수 있는 만큼 낮춰라 라는 겁니다. 이 블랙 포인트는 낮으면 낮을수록 좋아요. 왜냐하면 안부의 디테일을 더 많이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렇게 자동으로 설정이 되죠. 그렇죠? 또는 에디트 타겟이라는 것을 눌러서 자, sRGB 그리고 루미넌스 휘도죠. 120 칸델라 D65를 선택하실 수도 있고요. 또 이렇게 눌러보시면 켈빈 단위로도 설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6500 켈빈 이렇게 설정을 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개멋 sRGB로 당연히 해야겠죠. 그리고 감마죠. 감마 같은 경우는 2.2 감마, sRGB가 규정하고 있는 2.2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블랙 포인트, 앱솔루트 제로 이렇게 자동으로 설정이 되죠. 이런 식으로도 설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여러분들께서 출력을 위한 모니터 캘리브레이션 설정 한번 알아볼게요. 자, 출력을 위한 설정을 한다 그러면 자, 첫 번째는 포토그래피 어도비 RGB가 있고요. 또 하나는 소프트 프루프 어도비 RGB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요 차이점은요, 밝기와 색온도가 좀 달라요. 그래서 나는 출력을 한다, 그리고 좀 인쇄 쪽에 있다라고 하신다면은 소프트 프루프 어도비 RGB를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번 볼게요. 루미넌스는 어도비 RGB가 규정하고 있는 최대 밝기 160 칸델라로 되어 있고요. 색온도는 D50 5000 켈빈이죠. 그 6500 켈빈이 아니라 이 출력 쪽에서는 5000 켈빈을 표준 색온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개멋은 당연히 어도비 RGB죠. 그리고 감마는 엘스타 감마라고 되어 있는데요. 요거는 우리가 보통 감마 곡선 그래프가 이렇게 휘어져 있는데요. 이 엘스타는 S자 형태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인물 사진을 하신다면 이 엘스타 감마를 한번 사용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그런데 나는 엘스타 감마 말고 2.2로 하고 싶어요 라고 한다면 어떻게 하면 되죠? 자, 여기 에디트 타겟으로 가시면 됩니다. 자, 그 전에 볼게요. 자, 블랙 포인트가 0.5 칸델라로 규정이 되어 있죠. 제가 앞서서 설명드릴 때는 낮으면 낮을수록 좋다고 했는데 출력을 위할 때는 0.5로 리밋이 딱 걸려 있죠. 이유는 뭐냐면 종이가 이보다 더 어두운 영역을 표현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0.5로 이렇게 리밋이 걸려 있죠. 그런데 나는 여기 이 부분을 조금 바꾸고 싶다라고 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자, 에디트 타겟을 눌러서 이렇게 눌러서 나는 엘스타 말고 2.2 감마로 하고 싶어요 라고 한다면 여기 커스텀을 눌러서 2.2 이렇게 수정하시면 될 것 같고요. 종이가 0.5 칸델라 이하의 안부를 표현하지 못하지만 그래도 나는 앱솔루트 블랙 이렇게 하고 싶어요 라고 한다면 바꾸셔도 됩니다. 예. 자, 그렇지만 우선은 지금은 자, 엘스타 감마 그리고 그 커스텀 0.5로 이렇게 한번 해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자, 우리가 사진을 위해서 sRGB, 어도비 RGB 캘리브레이션 설정 값을 알아봤는데요. 이번에는 이 벤큐 모니터와 애플의 디스플레이를 같이 쓸 때 이 색감 차이를 줄이기 위한 설정 방법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애플의 모든 디스플레이는 DCI P3라는 색 공간에 딱 맞춰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벤큐 모니터도 DCI P3로 그 모니터 캘리브레이션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한번 볼게요. 자, DCI P3 어디 갔을까요? 자, 여기 있죠? 시네마가 있죠? DCI P3. 그런데 요거는 영화를 위한 부분이고요. 여기 상단에 보시면 디스플레이 P3라고 되어 있죠? 자, 요 디스플레이 P3를 딱 눌러 보시면은요. 색공간은 똑같은데 이 그 모니터에 맞게끔 밝기라든지 감마라든지 요게 조금 달라요. 자, 보겠습니다. 자, 루미넌스는 120 칸델라, 그리고 화이트 포인트는 D65, 6500 켈빈이죠. 모니터에 맞췄으니까. 그리고 색역은 DCI P3가 규정하고 있는 색역으로 하고요. 그리고 감마는 sRGB, 그러니까 2.2인 거죠. 그리고 블랙 포인트는 앱솔루트 제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이맥 또는 맥북 프로를 한 100대도 넘게 캘리브레이션을 해보니까 애플의 디스플레이가 공장에서 출고됐을 때 값이 지금과는 조금 달라요. 그래서 저는 이 값을 좀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에디트 타겟을 한번 눌러볼게요. 자, 프리셋은 그대로 두시고요. 루미넌스는 120 칸델라로 되어 있기는 하지만 보통 250 칸델라 이상으로 설정돼서 공장에서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커스텀을 누르시고요. 휘도를 250 이렇게. 자, 실은 300 칸델라보다도 더 높게 설정되어 있기는 하지만 250 칸델라 이상이 되면 너무 밝아서 눈이 아플 수 있으니까 우선 250 칸델라 정도로 해보시고 그래도 어둡다 그러면 재교정을 하실 때 수치를 조금 더 높여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화이트 포인트는 D65, 그러니까 6504 켈빈으로 교정하셔도 되는데요. 제가 실제로 측정을 해보니까 대부분의 애플의 디스플레이는 6800 켈빈에서 7500 켈빈 사이를 왔다 갔다 합니다. 갭이 좀 있는 거죠. 그래서 저의 추천은 자, 여기 보시면 켈빈을 6800 켈빈을 저는 추천을 좀 드리고 싶어요. 6800. 자, 이렇게 켈빈 6800 켈빈으로 교정하신 이후에 아이맥과 비교를 하셔서 여전히 벤큐 모니터의 그 컬러가 좀 붉은 것 같아요 라고 한다면 100 켈빈이나 200 켈빈 단위로 조금씩 높여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개못은 당연히 DCI P3로 해야 되고요. 자, 감마는 sRGB로 되어 있죠. sRGB가 규정하고 있는 2.2로 교정하겠다라는 의미인데 제가 경험을 해보니 2.2보다 좀 낮아야 돼요. 2.0에서 2.1 사이로 왔다 갔다 해야 됩니다. 그래서 커스텀에서 제가 추천하는 값은 2.1입니다. 자, 2.1 이렇게 입력을 하시고요. 블랙 포인트는 앱솔루트 제로 그대로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상태로 하시면 그 편차를 더 줄일 수는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 값이 모든 애플의 디스플레이를 다 맞추는 건 아니니까 조금씩 바꿔가면서 맞추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번에는 제가 굉장히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인데 내가 모니터 캘리브레이션을 했는데 스마트폰하고 여전히 컬러가 달라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죠? 라는 질문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이폰을 기준으로 또 측정을 해봤더니 우리가 평소에 하던 그 캘리브레이션 값으로는 좀 안 맞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휴대폰과 컬러 매칭을 위한 모니터 캘리브레이션 설정값, 추천하는 설정값을 소개해 볼게요. 자, 우선은 다 무시하고 에디트 타겟을 누릅니다. 루미넌스는요 상당히 높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갖고 계신 아이폰은요 대부분 350 칸델라가 넘어가요. 그래서 우선 300 칸델라 정도로 한번 해보십시오. 굉장히 모니터가 밝을 건데 그래도 조금 더 밝아야 된다라고 하면 재교정을 통해서 더 높이셔도 됩니다. 그리고 화이트 포인트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최소 6800 켈빈 이상은 돼야 됩니다. 6800 켈빈 이상은 돼야 되고요. 그리고 아이폰도 애플의 디스플레이이기 때문에 DCI P3 색공간으로 만들어져서 나오죠. 그리고 감마도 말씀드린 것처럼 2.1 또는 2.0 이렇게 좀 낮추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블랙 포인트는 역시나 앱솔루트 제로. 저는 이렇게 추천을 드립니다.
요거는 제 어디까지나 경험에서 나온 거라서 뭐 어떤 표준이다 라고는 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들의 작품의 최종 소비지가 휴대폰이라면 이런 방법을 통해서도 색편차를 줄일 수 있습니다. 자, 모니터 캘리브레이션을 하는 이유는 각 분야마다 정해놓은 규정된 색감이 있기 때문에 그 색감에 맞춰서 교정을 해야 하죠. 그래야 정확한 색감을 볼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또 하나의 의미로는 내 작업 환경에 맞는 수치를 찾는 것도 모니터 캘리브레이션의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내 작업 환경에 맞는 이 수치를 찾으면 모니터가 바뀌더라도 그 수치를 그대로 다른 모니터에 적용해서 교정을 하게 되면 모니터가 바뀌더라도 그 색감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지금부터는 이제 사진가를 위한 모니터 캘리브레이션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모니터 캘리브레이션 할 때 제가 사용할 색공간은 어도비 RGB이고요. 어도비 RGB가 규정하고 있는 대로 모니터의 색을 한번 교정해 보겠습니다. 자, 우선 저는 이 프리셋을 이용하지는 않고 요 에디트 타겟이라는 것을 통해서 조금 더 세밀하게 조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루미넌스는 어도비 RGB가 규정하고 있는 최대 밝기인 160 칸델라로 설정을 하겠습니다. 화이트 포인트, 색온도는 D65로 되어 있는데요. 저는 D65를 사용하셔도 되는데 저는 주로 켈빈 단위를 사용을 해서 6500 켈빈으로 설정을 했고요. 그리고 개못은 당연히 어도비 RGB, 그리고 감마는 2.2, 그리고 블랙 포인트는 앱솔루트 제로 이렇게 설정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던을 눌러주시면 이제 설정이 다 끝난 건데요. 이 상태 다시 돌아왔죠? 그리고 이 정보를 캘리브레이션 1, 2, 3번 중에 어디에 저장할 것이냐 라는 것을 결정하셔야 됩니다. 자, 1번을 선택을 했더니 넥스트 버튼이 활성화가 됐죠. 자, 넥스트를 눌러보겠습니다. 자, 세 번째 단계에서는 팔레트 마스터 얼티밋이 모니터 캘리브레이션을 시작하기 전에 몇 가지 체크하시라는 체크리스트를 제공을 하고 있죠. 예열을 했느냐, 동봉되어 있는 USB 3.1 케이블을 모니터와 PC에 연결을 했느냐, 그리고 스크린 세이버가 동작하도록 설정이 되어 있다면 꺼라, 미러링 모드라면 미러링 모드를 해제해야 한다.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맥을 사용하고 계신다면 자동 밝기 조절 기능과 트루톤은 반드시 오프를 하셔야 되고요. 앞으로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컬러는 밝기가 바뀌거나 또는 색온도가 바뀌면 다른 컬러로 보여지기 때문에 자동 밝기 조절 기능과 트루톤 기능은 오프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USB 3.1 케이블은 모니터 구입하실 때 동봉이 되어 있고요. USB-C 타입으로 PC와 모니터를 연결하셨다면 굳이 USB 3.1 케이블을 연결하지 않아도 바로 됩니다. 지금 제가 그렇게 구성을 해놨어요. 자, 이렇게 체크리스트를 확인하신 이후에 하단에 보면 ICC 버전은 V4 그대로 두시고요. 그리고 ICC 프로파일 네임이 자동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 자동으로 만들어진 걸 그대로 사용하셔도 되고요. 또는 뭐 살짝 여러분들께서 보기 편하게 바꾸셔도 됩니다. 하지만 저는 그대로 사용하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넥스트 버튼을 눌러보겠습니다. 자, 본격적인 캘리브레이션을 위해서 이렇게 안내가 되죠. 자, 스파이더의 덮개를 열어라, 이렇게 열었죠. 그리고 넥스트 버튼을 누르면 자, 이제 모니터에 배치해라 라고 나오죠. 그림과 같이 배치하시면 되는데요. 이 덮개가 무게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늘려서 모니터에다가 걸어 주시면 됩니다. 모양에 맞춰서, 그림에 맞춰서 배치해 주시면 되고요. 이때 중요한 거는 모니터와 스파이더 사이에 틈새가 없는지를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자, 틈새를 없게 하기 위해서 모니터를 뒤로 이렇게 눕히시면 돼요. 그리고 틈새가 없는지 톡톡톡 건드려서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상태에서 넥스트를 누르시고요. 스타트를 누르게 되면 어도비 RGB 그리고 우리가 교정하기 위해서 설정했던 값으로 모니터의 색상 교정이 시작이 됩니다. 모니터 색상 교정이 시작이 되면 가능한 한 다른 작업은 안 하시는 게 좋고요. 팔레트 마스터 얼티밋은 약 한 교정 시간이 20분 정도 걸리거든요. 이 사이에 다른 업무를 잠깐 보시거나 또는 커피 한 잔의 여유를 즐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모니터 캘리브레이션이 완료됐습니다. 교정 결과를 보면서 어떻게 교정됐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자, 우선 패시드라고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잘 교정이 됐다는 이야기인데요. 한번 볼게요.
휘도는 우리가 목표로 했던 160 칸델라에서 단 2 칸델라 차이가 나는 158 칸델라로 교정이 잘 됐습니다. 그리고 색온도 같은 경우는 6500 켈빈을 목표로 했는데 교정된 거는 6542 켈빈, 그러니까 42 켈빈 정도 높게 교정이 됐는데요. 통상 플러스 마이너스 200 켈빈을 허용 오차로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괜찮은 정도이고요.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나는 이 42 켈빈도 허용할 수 없다 라고 한다면 한 번 더 교정하실 때 이 차이만큼 목표값을 낮춰서 잡으시면 6500 켈빈에 근접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어도비 RGB 색역이 XY 좌표값으로 나와 있는데요. 소수점 두 자릿수에서 조금씩 달라진 거니까 이 또한 거의 색역도 잘 교정이 됐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앱솔루트 제로, 가장 어두울 때 밝기는 0.21 칸델라로 교정이 됐는데요.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보통 아주 좋은 전문가용 모니터가 0.1 칸델라에서 0.3 칸델라를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니까 SW272Q도 그 조건 안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자, 전반적으로 교정이 잘 됐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보면 이 체크박스 두 개가 있는데요. 이건 뭐냐면 모니터의 색상 정확도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자, 볼게요. 평균 델타 E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평균 델타 E, 그러니까 델타 E가 뭐냐면 기준이 되는 컬러가 있고요. 이 기준이 되는 컬러를 모니터에 표현시켰을 때 이 차이가 얼마나 나느냐를 수치로 나타낸 건데요. 기준 컬러가 모니터에 그대로 나오면 차이가 없죠. 정확한 거죠. 그래서 0입니다. 하지만 기준 컬러가 모니터에서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러면 1, 2, 3, 4, 5, 6, 7, 8 이런 식으로 그 수치가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평균 델타 E 3이 중요합니다. 사람의 눈은 3 이상부터는 이 차이를 구분할 수 있지만 3 이하는 거의 구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전문가용 모니터는 델타 E 3 이하로 제조가 되고 있는데요. 벤큐의 SW272Q는 상세 설명에 평균 델타 E 1.5 이하로 제조된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정된 상태를 보면은 0.66이죠? 자, 0.66으로 교정이 됐는데요. 보통 레퍼런스급 모니터가 델타 E 1 정도이고 전문가용 모니터가 대부분 2인데요. 레퍼런스급이다 라고는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상당히 높은 수준의 정확도를 갖게끔 모니터 색이 교정이 됐다라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있는 맥시멈 1.66은요, 이 기준이 되는 컬러가 여러 개가 있어요. 그 중에 가장 높은 수치가 1.66이다라는 거죠. 중요한 거는 이 가장 높은 수치가 중요하다기보다는 평균 델타 E가 더 중요합니다. 뭐 가장 높은 1.66이다 하더라도 사람이 구분할 수 없는 정도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교정도 잘 됐고 색상 정확도도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잘 교정이 됐다라고 평가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제가 오늘 경험한 벤큐 팔레트 마스터 얼티밋은 이전 버전과 비교해서 상당히 편리하게 디자인된 유저 인터페이스, 그리고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단순화된 구조와 더불어서 전문가용 기능이 어디 숨어있지 않고요, 직관적으로 노출되어 있어서 전문가든 아마추어든 몇 번 사용하다 보면 상당히 높은 수준, 전문가급의 교정을 쉽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거기에다가 오늘은 소개하지 못했지만 듀얼 모니터 컬러 매칭 기능도 제가 사용을 해보니까 상당히 괜찮았고 잘 맞았습니다. 요 부분은 다음 시간에 제가 소개 한번 더 해드릴게요. 여러분께서 벤큐의 SW 시리즈를 가지고 계신다면 이 팔레트 마스터 얼티밋과 데이터 컬러 스파이더 X2 센서를 이용해서 모니터 하드웨어 캘리브레이션을 하신다면 보다 정확하고 올바른 컬러로 작품을 완성하실 수 있겠습니다. 이전 버전인 엘리먼트 소프트웨어로 설치하셨다면 지금 바꾸시고요. 또 모니터 구입을 고민 중이시라면 머스트 컬러에 연락을 주시면 지금 이런 기술 상담과 더불어서 보다 저렴한 금액으로 구입하실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주시고요. 오늘 이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컬러 매니지먼트 전문가의 진근영이었습니다.